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고요. 디지털 마케팅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활용에 초점을, 제가 1부에서도 활용법 엄청 강조했죠?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단 쓰려고 해라, 활용해라. 자, 고객 한 명이 고객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려면 고객 세 사람을 잡으면 정말 세상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신 분은 3의 법칙, 숫자 3이죠, 숫자 3. 3의 법칙이라는 걸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EBS에서 직접 실험까지 했습니다. 3명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고객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객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고객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만사 오케이. 마케팅의 완성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 사랑의 본질이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누군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자, 고객 만족, 고객 가치, 고객 행복, 고객 기쁨, 고객 감동, 엄청나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최상의 목적은 고객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 고객과 하나 되는. 자, 근데 고객과 나같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소통이죠. 열어야 됩니다. 소통이 워낙 중요한 걸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현실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너무나 직접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책이나 강의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소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고 소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여기서 제가 소통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객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에는 3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3가지 관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이 안 열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에서 막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알면 뭐합니까? 못 들어가는데. 아예 처음부터 차단됐는데. 자, 많은 소통 전문가들이 소통하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주로 설득의 심리학, 수사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거는 정말 마지막 3단계에 있고요. 아무리 그런 걸 잘해도 감정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감정소통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에 흐르는 게 뭐예요? 고객의 감정을 스위치 온 해라. 스위치 온이 뭐예요? 영어 온이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들 지금 저랑 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이죠. 온 되어 있죠. 접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에 접속하라는 거예요? 제 주문은? 감정에 접속하지 않으면, 감정의 스위치를 온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감정소통도 막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감정소통만 다루고 있는 연구소도 있고 많죠. 그런데 이것도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관문이 안 열리면 감정소통도 안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신뢰소통이 신뢰소통. 고객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신뢰소통을 열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관문인 감정소통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관문 의사소통, 메시지죠,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죠. 소통의 세 가지 관문. 이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지금 1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되게 도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죠. 지금 이 이론도 세계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내가 소통 전문가냐? 저 지금까지 소통 전문가라고 어디서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소통 전문가를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 네 주장이지 이게 진실이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고 안 맞고는 뭐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했다고 해서 뭐 그게 정답이냐?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냐? 제 삶에 적용을 해봐서 맞으면 그게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뭐 지 아무리 뭘 갖다 들이대도 나한테는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세상 살면서 사회에다 수업료를 내고 왜? 학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걸 안 가르치니까 엄청난 수업료 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자, 신뢰소통의 핵심은 또 뭐냐? 신뢰소통의 핵심은 사실은 안전과 안심에 관한 소통이에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게 바로 신뢰소통이에요. 그거는 뭐 기쁨, 행복감,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내가 너한테 너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을 존중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에너지. 제 강의도 이 신뢰소통, 여러분이 이렇게 딱,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가드를 딱 올린다고 하지, 권투할 때. 권투할 때 기본 자세가 뭐예요? 딱 가드를 올리죠. 왜? 공격하면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닫았어. 나는 너한테 문을 안 열어줄 거야. 뭐예요? 신뢰소통이 안 된 겁니다. 신뢰소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드를 치우죠. 가드를 내려. 없어. 그럼 뭐예요? 이제 막 무방비 상태, 무장해제가 된 거야. 막 이제 왔다 갔다 막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심퍼니 브랜드? 처음 들어보는데? 김형남?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이거 디지털 마케팅?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그게 뭐예요? 신뢰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 가드를 딱 올린 거죠? 네가 무슨 얘기해도 잘 안 열릴걸? 이 신뢰의 세 가지 관문은 우리 두뇌. 제가 1부에서도 뇌를 많이 강조하죠? 뇌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뇌다. 예, 맞습니다. 뇌만 살아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의 진화 단계에 맞춰서 결합된 그 개념이 바로 첫째 신뢰, 둘째 감정, 셋째 의사소통, 이건데 요 관통하는 그거는 생명이다. 자, 제 신뢰를 강조했죠? 자,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도 소상공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작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신뢰를 안 합니다. 신뢰문을 안 열어요. 되게 작은데
여러분도 왜 저를 처음에 신뢰를 안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의 뭐 사장이다 그랬으면 와 한번 들어봐야지 이랬을 거예요. 신뢰분이 그 사람한테는 열리고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내용보다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한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뢰분을 안 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신뢰가 중요한 건 알겠어. 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신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에 대한 안전 안심이라는 게 핵심인 거고. 자, 또 하나. 그럼 뭐 하면 신뢰가 높아지는데 신뢰의 원인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크면 좀 신뢰를 더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커 보여야 돼요. 또 하나는 전문적이면 신뢰를 합니다. 제 일부 강의 들으신 분은 조금 이제 그럴듯한데 이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신뢰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관성입니다. 계속 일관적이면 사람한테 신뢰를 해요. 그래서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 끈기 이런 게. 여러분, 방송의 생명이 뭐예요? 일관성의 일관성. 예를 들어서 주말 드라마 토요일 날 딱 몇 시에 항상 그 방송을 하는데 그걸 어느 때는 예를 들면 7시에 한다고 쳐봐요. 어느 주에는 9시에 하고 어느 주에는 뭐 6시에 하고 이런 방송이 있습니까? 없죠. 왜? 신뢰가 깨지니까. 약속이 깨지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honest is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듯이 정직합니다. 특히 이 정직성은 디지털 마케팅에서 더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우리 세계 최강의 네티즌 수사대들이 기가 막히게 거짓을 잘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이 투명한 정말 투명하게 딱 열려있는 유리한 사회인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냥 한 방에 퍽 가는 거죠. 자, 그럼 신뢰만 중요하냐? 신뢰는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지만 최초에는 저랑 여러분하고 신뢰가 없잖아요. 자, 어떤 연인들끼리 결혼을 해서 많아서 이제 연인이 돼서 애인이 돼서 결혼까지 하고 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신뢰하나요? 아니죠. 결혼해서 살다가 신뢰가 깨지면 이혼하는 거, 신뢰가 계속되면 계속 사는 건데 최초에는 뭐가 중요해요? 매력이 중요한 매력. 끌리니까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력이 중요해요. 매력 포인트.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당신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매력이 참 진짜 매력적인 단어예요. 왜?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물론 주연 배우를 많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조금 못생겼어도 아주 매력이 있다고 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주연 배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치의 양대 축은 뭐냐? 신뢰와 매력. 이게 두 마리 토끼입니다. 자, 또 매력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매력이 높아지는데 제가 세 가지를 뽑았어요. 희소하면 다이아몬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 뭐예요? 돌멩이는 매력적으로 안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는 희소하고 하나는 흔하니까. 흔하고 평범하면 사람이 매력을 안 느껴요. 특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친근성, 친밀성, 공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첫인상 딱 쟤 좀 못생겼는데 좀 험악하게 생겼어. 아우 범죄자 같아, 족북 같아. 그래도요 계속 만나보세요. 어느 순간 이거 좀 나름 매력이 있는데 뭐예요? 정감성, 공감이 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거, 신선한 거, fresh, 차별화.
혁신. 이러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흔하디 흔한 단어가 광고에서 안 빠지는 게 뭐예요? 최초, 최고, 최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부하지만 이게 신뢰와 매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근데 신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그건 신뢰 소통을 통과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감정 소통. 매력을 잡아야죠. 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싸이.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소성이겠죠. 특이하다는 말, 데뷔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이하다는 건 특별히 이상하다는 얘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특이함이 어떤 일련의 질서를 가지고 지속성이 유지되면 특별해집니다. 특이한 게 특별한 것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평이한 게 특별해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제가 그 많은 소위 대한민국 최고라는 대학원에서 마케팅을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 뒤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 여러 가지 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리 정말 대단해요. 특이함이 어떤 일련의 질서를 가지고 지속성이 유지하면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해져야 돼요. 원래 특별합니다.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예요. 원래 각 개개인이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자, 근데 특별함을 특별하게 믿고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싸이가 제시하는 게 뭐예요? 특이해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지속해야 된다. 특이하다는 건 뭐라 그랬죠? 매력과 관련된 거고, 지속은 뭐랑 관련되죠? 신뢰와 관련돼요. 싸이는 직관으로, 이걸 싸이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싸이는 직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직관. 내가 직관적으로 느껴보니까, 그리고 현실 속에 부딪혀가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특이함과 지속성, 특이성과 지속성이 특별해지는데 핵심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특이하십니까? 아직 조금 자신 없는데, 이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특이하려고 특이점을 찾으세요. 특이점을 찾았으면 그 다음 지속하면 됩니다. 자, 제가 뇌를 계속 거듭 강조하죠. 뇌는 뭐예요? 이 뇌라는 거. 뇌는 한마디로 하면 거의 기억장치. 근데 기억을 하려면 여러분 브랜드를,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려면 기억시키고 싶죠? 자, 그런데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려면 두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반복하거나,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반복하죠, 계속. 한 번 하면 안 외워지니까. 또 하나는 단 한 번인데도 기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여러분 죽기 생전에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인데 또 기억하는 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반복의 힘. 여러분 혁신 막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반복을 되게 무시하는데, 혁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반복이 혁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자, 시각적 반복.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그 청바지 입고 검은색 목폴라를 입고 나왔으면 여러분 분명히 쟤 완전히 스티브 잡스 빠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왜? 아주 평범한 흔한 옷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지속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김보성, 주구장창, 주구나 사나, 오직 의리만 강조했던 이 김보성이 결국은 그
지속성의 힘, 축적의 힘에 의해서 주식 쫄딱 망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다시 재기했죠. 주식 왜 망했냐? 의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왜? 자기한테 주식을 추천한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 팔아! 그래서 상폐된 게 3개인가 4개. 영국의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회장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죠? 이렇게 부자가 이런 좀 사이코 같은 이런 것들을 자주 해요. 여러분이 기자면 이거 취재 안 하겠습니까? 해외 토픽이 항상 나죠. 이렇게 돈 많고 유명한 사람도 몸으로 때워요.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보다 돈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몸으로 땜빵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즘 뭐 워낙 핫하니까 오징어 게임. 사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뭐 거의 뭐 200여 개 기구에서 거의 뭐 1위 가깝다는 1위라는데 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기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조금 흔한 어려서 다 알고 있는 게임이죠. 이게 해외에서 더 뜬 건 뭐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되게 충격적인 게임, 새로운 게임, 독특하다. 기존의 자기들 사고가 그 구조, 기존의 개념 범주화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파격, 충격이 딱 기억 속에 들어오면서 뜬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유튜버들에 보면 소위 어그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유튜브 제목 잡기, 뭐 제목 만들기 영상 뭐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넘을 거예요. 또는 뭐 거기 비주얼, 어떤 비주얼을 넣을 거냐. 뭐 유튜브 썸네일이 전부입니다. 영상은 거들 뿐.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어보자. 맞아요. 맞는데 이게 뭐예요? 특이함을 지금 잡아라는 거예요. 특이함. 응? 충격을 줘라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절반이에요. 절반. 또 하나 절반이 뭐죠? 아까 싸이가 얘기한 기억나시나요? 일련의 질서를 가지고 지속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특별해지지. 특이함만 가지고는 특별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충격을 던져주는 건 좋아. 어그로 끄는 건 좋아. 근데 그거를 지속시킬 자신이 있어야 돼요. 3개월, 6개월, 1년. 나 계속 요 질서를 유지할 거야. 지속할 거야. 그렇게, 그런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별화. 아마 그 전 세계 모든 전략 컨설팅 회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전략의 핵심 하나를 꼽으라면 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다만 50%의 그것도 차별화해서 성공하냐? 성공의 50%입니다. 성공의 필요 조건이에요. 청색시대라고 하는 소주가 1997년도에 나왔었는데 1년도 못 가서 망했고요. 파란색 콜라. 펩시콜라에서 펩시콜라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돈도 많고 광고도 많이 하고 망했어요. 얼마나 차별화돼요. 직접 눈으로 보면 더 눈이 커져요. 진짜로. 망한 이유는 공감. 소주 같지 않은데? 콜라가 왜 이래? 콜라 같지 않은데? 근데 콜라와 차별화되면서 콜라 같아야 돼요. 이게 딜레마죠. 패러독스죠. 같아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같아야 돼. 그러니까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다르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면 세상에 성공할 사람 널렸어요. 다르기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면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사례. 저도 이 광고를 보고, 되게 막 자부심이 느껴졌는데,
SK 주식회사에서 우리나라 석유 안 나잖아요. 석유 안 나는데 에너지 독립국의 꿈, 바다는 우리 바다가 아니지만 석유는 우리의 석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기들이 그 석유, 우리나라 광구에는 그 석유가 안 나지만 그 광구를 돈 주고 사서 거기 석유를 뽑아낸다. 아,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국의 꿈, 뭐 자부심이 느껴져. 상당히 좀 성공했죠. 그랬는데 경쟁사가 누구예요? LG 칼텍스점이잖아요. 경쟁사가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에너지로 크는 대한민국, 에너지 코리아. 자, 뭔가 얘기하려고 한 메시지는 똑같은데 비주얼이 완전 다르죠? 하나, 야, 니네가 바다로 가? 그럼 뭐예요? 나는 산으로 가야지. 차별화한 거죠. 누가 차별화 전략이 성공한다고 코치를 했는지 그렇게 하도 세뇌가 돼서 그런지 니네가 바다로 가면 차별화해야 되니까 나는 산으로 갈 거야. 아니 석유가 정유가 어디 산에 있어요? 네, 공감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충격은 다시 쪼개면 깊이 들어가면 중요해. 내 삶에 중요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센세이션을 해야 돼. 재밌어. 아까 리차드 브랜슨 센세이션하고 재밌죠? 충격을 주죠?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끌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차별화됐죠? 아까 했던 차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관련성 공감, 중요한 의미를 가져줘야 되는데 재미와 의미라고 하는 양대축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미미를 잊지 마세요. BTS가 성공한 것도 바로 미미를 잡았기 때문인데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서 미미가 중요합니다. 미미가 중요한데 재미가 더 우선이에요. 재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미 그 다음이에요. 자, 인터넷과 SNS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네, 땡. 천만의 말씀. 인터넷의 최강자는 구글이고요. SNS의 최강자는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고 SNS는 사람의 바다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구체적으로 활용 어떻게 들어갈 거냐? 뭐를 활용할 거냐? 뇌를 활용해야 되는데 뇌는 뭐에 의해서 작동을 하느냐? 이미지. 가장 먼저 뇌가 감지하는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시각. 시각이 중요해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컨텐츠, 아까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강조하는데, 그건 메시지, 그건 언어화 쪽이에요, 언어. 언어화보다 더 먼저 딱 뇌를 딱 신호주는 게 뭐예요? 시각. 언어하고 시각이, 언어는 청각이죠, 청각. 그래서 시청각이 딱 결합을 하면서 감정을 활성화시켜. 그래서 감성화가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주 최강의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뇌를 장악하려면 요 시각 이미지, 언어 메시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걸 결합을 해서 시청각을 결합을 해서 오감각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게 다예요. 이러면 뇌를 내가 장악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뇌, 고객의 뇌를 내가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고. 어렵죠?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내 생각을 상대방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쉽겠어요? 어렵죠? 뇌에 집어넣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 걸로 만드는 거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데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그럼 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어렵냐? 그리고 그걸 하면 저절로 되냐? 내 생각을, 내 의도를 상대방 마음속에 집어넣는 건데,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건 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시각적 이미지, 언어적 메시지, 감정의 활성화. 자, 구글, 이 시각적인 거, 언어적인 거, 감정 활성화를 정말 잘 활용을 하죠. 자, 특히 디지털은, 자, 여러분, 온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 실제 건물의 그 간판을 바꾸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최소 3, 400, 500, 6, 돈, 한번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디지털, 온라인에서는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지털 마케팅의 기술적 특징의 핵심이 뭐예요? 플렉서빌리티, 확장성, 유연성. 이 기술적 특징을 활용해서 뭐를 얻어내냐? 재미와 공감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특징. 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심리를 장악하는 거죠. 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기술적 특징, 인터랙티브, 상호성.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내가 질문하면 네가 응답하고 이렇게 이런 식의, 물론 그것도 상호성, 인터랙티브죠.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존재, 비잉은 본질적으로 인터비잉이다. 상호적 존재다. 존재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가 생기고 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이고, 인류 역사상, 물리학 역사상 가장 130년 된 그 물리학 유명 학술지 피직스 월드, 물리학 세계, 거기서 이 실험을 물리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중슬릿 실험인데,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존재가 원래부터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관계할 때, 상호작용할 때, 측정할 때, 질문할 때 딱 존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의 운동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 상호성.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모르고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존 휠러가 it from bit. 존재는 비트로부터 온다. 디지털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비트잖아, 비트. 디지털의 기본 단위가 비트니까, 그럼 디지털 마케팅을 다른 말로 하면 비트 마케팅. 그러니까 비트를 알려면 뭐예요? 양자역학을 알아야죠. 비트가 뭐예요? 정보죠, 정보. 정보의 최소 단위.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디지털 마케팅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심지어 나조차도 가장 뿌리에 뿌리를 파고 가면 정보라는 게, 정보. 비트라는 거, 비트가 정보니까, 정보의 최소 단위니까. 정보라는 거 뭐예요? 또 데이터.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은 데이터 마케팅.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빅데이터가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뜬 거지. 우주 138억 년, 이 138억 년 역사는 비트, 데이터의 역사예요. 즉, 그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다시. 생명의 본질은 정보다. 무슨 소리야?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딱.
생명의 본질은 정보다. 엄청나게 이거를 생물학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생물학자도 최근에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물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카이스트의 유명한 교수도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본질은 정보다. DNA 자체가 정보잖아요, 정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마케팅이 그냥 마케팅 한 부분이고 그냥 알면 좋지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마케팅이 정말 아주 극히 그 일부를 설명하는 거고 디지털 마케팅이 전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옛날 미타쿠야 오야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의 철학이 뭐예요? 미타쿠야 오야신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관으로 명상의 힘으로 우주의 원리를 알았고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상호성, 인터랙티브. 그래서 재미와 공감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왼쪽 페이지 보면 뭐예요? 틱톡. 아주 요즘 핫하죠? 틱톡에 지금 뭐가 떠 있어요? 연애 인터랙티브 드라마.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기승전결, 서로 본론 결론을 딱 해가지고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고객이 개입할 수 있어. 고객이 관찰할 수 있고 고객이 그걸 물리학적으로 측정, 관찰해, 개입하는 거거든요. 정보 우주론에서는 그걸 뭐라 해? 질문한다고 그래, 질문. 정보 우주론에서는 질문과 응답으로 세상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지금 뭐예요? Do you like me? 너 나 좋아해? Yes, no. Yes를 선택하면 다음 사건으로 벌어지고 No를 선택하면 또 다른 사건으로 벌어져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예요. 자, 지금 이 틱톡의 설계 자체가 우주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왜? 이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주는 D를 몰라요. D는 가능성의 세계예요. possibility. 확정된 게 없어. 미래는 결정되어 있냐? No,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잖아. 여러분, 나의 미래, 당신의 미래 결정 안 돼 있어. 왜?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재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면서 살게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려면 재미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감정의 스위치 온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시각화의 또 다른 이번 형태적 측면. 어느 나라 국기일 것 같아요? 맞춘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자, 이렇게 남 따라하기, 남 모방하기, 남 추종하기 이래가지고는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가 광고비 수조 원을 전 세계를 상대 수조 원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뇌 속에 침투할 수 있을까요? No.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저걸 지속하는 한 돈을 아무리 써도 뇌를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중요한 거기도 하고 시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 장면 딱 보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죠? 여러분이 10년 만에 정말 이 코로나 얘기를 듣고 딱 여행을 딱 떠났는데 이런 장면을 딱 봤는데 갑자기 어떤 상품이 떠올라. 이러면 좀 스스로 허탈한 웃음을 지고 왜 이런 순간에 그게 내 뇌에 떠오르지? 황당하겠죠? 왜 떠올라요? 반복했으니까. 그리고 시각적 효과. 하나만 단순화의 효과예요.
파란색 하나만 늘 썼죠. 색상이 되게 중요해요. 색상. 왜? 뇌는 첫 번째 시각적. 근데 시각은 형태와 색상인데 색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친 것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거는 언어는 한국말 쓰잖아요. 자막으로. 그럼 뭐예요? 언어보다 시각적 효과를 잘 활용한 거예요. 시각적 대비 효과. 너무 복잡하지 않게 딱 대비해. 이 뇌는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자식들한테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애들을 망친다. 그래도 부모들은 막 남과 비교하죠. 대한민국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누구라고 그래요? 옆집 남편. 왜? 하도 비교해서. 근데 이거는 뇌를 없애지 않는 한 비교를 안 하게 할 수 없어요. 비교를 활용해야지. 말이 필요 없죠. 느낌으로 알죠. 단순화, 색상의 활용. 자, 이거 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돈 어마어마하게 많죠. 정말로. 이 어마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자기 얼굴을 바꿀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 끝에 할 겁니다. 많은 컨설팅도 받고. 그런데 이 흐름을 보세요. 어떤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일이 올수록 단순하죠. 플랫합니다. 막 입체적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디지털의 세계는 바로 디지털의 세계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바꿀 때는 딱 이유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 자, 언어와 놀부부싸움. 흥부부싸움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성공 못하죠. 왜? 충격적이니까. 자, 키미테. 원래 처음에 키미테가 아니었고 스코포라였어. 근데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키미테로 이름 바꿨죠. 품질은 그대로예요. 근데 판매 효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언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업이 잘 안 되면 이름을 한번 고민해요. 김봉남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앙드레 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직업전문학교 출신이야 이러면 애게 이러지만 한국폴리대학교 출신이야 그러면 그러죠. 똑같은 건데. 자, 치과인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서울이 싫어서 내려온 치과. 이거 실제 있는 치과예요. 서울이 싫어서 내려온 치과. 또 하나는 속초가 좋아서 서울에서 온 치과. 하나는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췄고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췄죠. 어떤 게 성공할지는 뻔합니다. 근데 차별화 감정을 자극하는데 엄마 뱃살처럼 이게 부정적 감정, 앞에서 봤던 부정적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단순한 걸 좋아해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세요, 이름은. 어지러우면 안 돼. 언어도 심플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원 브랜드, 원 컨셉, 원 보이스, 원 워드. 한 단어. 당신의 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1초 내로 한 단어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패러디, 밈. 네. 이거의 감정적. 자, 근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는 하수고 뭐라 했어요? 이미 유명한 걸 갖다가 내가 활용하는 게 저비용 고효율이고 고수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패러디, 밈 활성화하죠. 자, 처음부터 감정의 스위치를 온해라.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고 합리적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감정. 여러분이 소상공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논리, 이성, 합리화는 잊어버리시고 머리는 잊어버리시고 감정, 즉 가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결론. 광고에 투자하지 마시고 고객한테 투자를 해야 돼. 고객에 의한 마케팅이 되도록.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1부, 2부 여러분과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타력을 활용해서 뇌에 침투해서 성공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은 소상공인으로서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